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가 되기 전에 평생 모아가도 좋을 위험이 낮은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정성은 높고 총 비용은 낮은 그런 ETF들로 선별해 봤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에는 3,000개가 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13개만 엄선해 봤는데요. 5년, 10년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큰 탈이 나지 않을 ETF들입니다. 선별 과정에서는 10년 백테스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는지, 그리고 충분히 총 비용이 낮은지, 그리고 ETF 규모가 충분히 큰지, 이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소개할 ETF들의 10년간 IRR과 변동성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죠. IRR이 뭐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IRR은 이제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투자한 내 돈에 대해서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 기간 동안 복리 수익률을 계산해서 투자 성과를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고요. 아래로 보시면은 10년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은 이제 이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동했는지, 유동쳤는지 나타내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클수록 자산의 가격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에게 더 높은 리스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변동성이 낮으면 자산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가지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채권형 ETF고요. 이거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ETF들입니다. 딱 봐도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죠. 보시면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훨씬 크고, 변동성이 작지만 수익률도 그만큼 작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득은 더 보면서 위험은 피하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60대 40 전략입니다. 60대 40 전략은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의 비율로 투자하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익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 전략을 짜기 위한 이 ETF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ETF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VTI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ETF이고요. 여기에 담긴 종목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3,700개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술 섹터 비중이 약 한 32% 정도로 가장 크고요. 그 뒤를 이어 소비재 섹터와 산업재 섹터가 있습니다. 증시 전체를 추종하는 만큼 소외된 섹터는 거의 없고, VTI는 미국 증시에 보수적으로 자기 자산을 이제 넣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S&P를 추종하는 SPLG입니다. SPY나 IVV, VO 같이 이제 더 유명한 S&P 500 ETF도 있지만 SPLG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또 ETF 규모 역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큽니다. 사실 SPLG가 ETF 주력 자산으로 활용할 만큼 이제 안정성이나 성과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 기술 기업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미국 대기업에 배팅을 걸고 싶다면은 SPLG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QQQM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보인 ETF인데, QQQ 말고 QQQM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QQQ도 좋지만 QQQM이 총 비용이 0.05% 정도 적습니다. 이거를 이제
QQQ가 잘 되니까 같은 회사인 인베스코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득이겠죠. 네, 다음은 미국의 중형주 퍼포먼스를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 VO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이제 330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재 섹터가 한 20% 정도로 가장 크지만 S&P 500보다 섹터 간 비중이 고르게 분포된 편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대기업인데 소비재 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만한 기업으로는 이제 팔란티어, 리얼티 인컴, 치폴레, 멕시칸 그릴, 코인베이스, 델타항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소하다는 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중형주 일부를 선별해서 VO에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SCHA입니다. 미국 소형주 카테고리의 퍼포먼스를 추적하는 ETF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751위부터 2500위까지 종목의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트래킹하는 겁니다. 소형주 ETF, 대형주 ETF는 동일한 시장 환경에서 이제 다른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금융위기, 또 뭐 경기 침체 같은 이벤트 환경 아래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두 그룹 간의 관계가 좀 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때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IG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인데 주의할 점은 배당 증액이 곧 높은 배당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배당 증액은 해당 기업의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장과 배당 둘 다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고 있는 기업 그룹으로 봐야 하는 건데 이 상위 포트폴리오 기업을 좀 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JP모건, 유나이티드 헬스, 홈디포 같은 기업들입니다. 지속적으로 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CHD인데 당장의 배당 수익률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US 디비던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 중에 고배당 수익률 주식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VNQ입니다. 미국 부동산 전반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또 비용도 0.12로 매우 낮은 ETF입니다. 다음은 VXUS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의 성과를 추적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수는 무려 3,300개가 넘고 비중 상위 포트폴리오에는 대만의 TSMC, 네덜란드의 ASML,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각국의 대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이외의 선진국을 트래킹하는 ETF SPDW입니다. 포트폴리오는 VXUS와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SPDW는 선진국 증시에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들의 비중이 좀 더 큰 편입니다. 이어서 VGLTA인데요. 장기국채 ETF입니다. 이 ETF는 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 국채에 투자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VGLT의 듀레이션은 15.2년이라는 것 정말 크죠. 이거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금리가 1% 변동할 때 펀드의 가치가 한 15.2%로 변동할 거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상승하면
펀드의 가치는 한 15.2% 감소하고 금리가 1% 하락하면 펀드의 가치는 15.2%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비중 약 67% 정도 가지고 있는 BND입니다. 국채 MBS, ABS 회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인 채권 종류를 기준으로 대략 1000개의 채권을 담고 있어요. BND의 듀레이션은 약 6.6년입니다. 마지막으로 IGIB입니다. 오직 회사채만 포트폴리오로 두는 ETF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 T모바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오라클, 아람코, 아마존 등 초대형 금융기관과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핵심 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균 듀레이션은 좀 다른 채권보다 좀 짧은 6년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ETF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통해서 안전한 수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60대 40 전략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씩 이름을 인베스팅이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리 안정적인 ETF라고 하더라도 많은 변동성이 있죠. 근데 이 60대 40 전략을 구글에 한 번만 검색해 보시고 좀만 이해를 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은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두 그룹으로 제가 소개드린 ETF를 이 중에 보시면은 QQQM 같은 경우에는 VNQ보다 10년간 변동성은 더 적은데 수익률은 압도적이죠. 자, QQQM이나 이제 BND 이런 거를 60대 40으로 가지고 주기는 한 달이나 6개월 주기로 본인이 설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 퍼센트를 계속 맞춰간다면 엄청난 성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은 따로 영상을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 내용을 잘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